아저씨, 저희를 받아주세요. 54세의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대문 앞에 선 젊은 부부, 그 중에서도 그녀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하얀 피부, 새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다. 아내를 잃고 10년째 혼자 살아가는 이 적막한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 같았다.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1년 전 여름 뒷산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이곳에 반해버렸거든요. 남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오직 그녀만이 보였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키 크고 날씬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해 보이는 그 눈빛이. 시골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아직 젊은 분들이 왜? 내가 물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다고. 농업가를 나와서 농사는 할 줄 압니다. 정말 간절해요. 그들의 간절함보다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이 내 결정을 좌우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동의도 쉽게 받아냈고 정착금 지원도 모두 해결했다. 당분간 제 집 사랑채에 머무르세요. 나중에 빈집이 생기면 그때 옮기시고. 그렇게 그들은 내 집으로 들어왔다. 같은 대문 안에, 같은 하늘 아래서 살게 된 것이다. 그들이 온 지 한 달.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녀의 웃음소리, 빨래를 널며 부르는 콧노래, 남편과 나누는 다정한 대화들. 모든 것이 이 죽어있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저씨,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엔 따로 식사를 했지만 어느새 한 식구처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 그녀가 차려주는 식사를 받아 먹으며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야말로 저희를 받아주셔서. 그녀의 미소 한 번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다. 농사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밤이 되면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소곤거리는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잠들고 그녀 생각으로 깨어나는 날들. 아내를 잃고 포기했던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위험한 의미가. 아저씨, 저 1박 2일 정도 서울 다녀올게요. 퇴직금 정리하고 몇 가지 살 것도 있어서요. 남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된다는 뜻이었다. 네, 다녀오세요. 조심히.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그녀와 단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은근히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녀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다. 저녁은 간단히 해서 같이 드실까요?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린 듯한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필 그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서울대 합격을 축하하며 돼지를 잡아 잔치를 연다고 했다. 새댁도 함께 가시죠. 네, 좋아요. 잔치에 함께 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부부처럼 보일까봐 괜히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착각을 받고 싶기도 했다. 마을 잔치는 해질 무렵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 술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집에 좋은 술이 있어요.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이 차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간이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녀가 물었다. 아저씨, 혼자 사시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재혼이라도 하는 게 어떠세요? 나는 웃음으로 답했다. 그리고 아내 이야기를 해주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 없이는 살 의미를 잃었던 이야기를.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술이 더해지니 눈물이 더 많아졌다. 대놓고 울기 시작하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저희한테 잘해주시고 혼자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파요. 괜찮아요. 예쁜 얼굴에 눈물 흘리면 안 어울려요. 그때 나는 그녀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찹쌀떡처럼 부드러운 그 살결의 감촉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응, 지금 막 자려고 누웠어. 피곤해서. 남편이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걸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저씨, 한 잔 더 주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 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저씨는 여자 생각 안 나세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가 참 좋아요. 갑자기 그녀가 해맑게 웃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조금만 쉬다가 다시 마실게요. 그녀가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술 기운에 취해 점점 나른해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참기 어려운 욕망에 휩싸이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든 그녀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새하얀 살결에 얼굴을 파묻고 싶은 충동이 굴뚝 같았지만 마지막 이성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성의 끈은 곧 끊어질 것 같았다. 나도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그녀의 전화 소리에 깼다. 자는 척하며 들어보니 남편과의 통화였다. 응, 잘 자고 있어. 걱정하지 마. 또 거짓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가 내 쪽을 힐끗 보았다. 내가 깨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저씨,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갑작스러운 침묵. 그리고 그녀가 내 쪽으로 조금씩 다가왔다. 아저씨.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살짝 건드렸다. 그 순간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입술을 찾아왔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모든 것을 얻었다. 미친 듯한 열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샴푸 향기, 숨소리 모든 것이 내 감각을 압도했다. 나는 그녀를 탐하기 시작했다. 우린 이미 선을 넘어선 것이다. 육중한 나이 물건은 그녀의 조개에서 미친 듯 헤매고 있었다. 아저씨가 정말 54세 맞아요? 왜 이렇게 건강해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 첫 번째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는 물을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일이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생각에 다시 욕망이 치솟았다. 두 번째는 더욱 격렬했다. 그 일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또 아저씨랑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다음 날 남편이 돌아오기 전 그녀가 한 말이었다. 그 후로 남편이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은밀하게 만났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달콤한 순간들이었다. 젊은 그녀의 탄력 있는 몸은 54세인 내게 다시 젊음을 선사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에게 남편과는 다른 무언가를 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갈 수는 없었다. 1년 후 남편에게 서울로 복귀해야 할 일이 생겼다. 집안 사정이라고 했다. 아저씨, 저희 떠나야 해요. 그녀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었고 나는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평범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그것이 공식적인 마지막 인사였다. 그들이 떠나고 6개월이 지났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녀가 그리워졌을 때 나는 서울로 향했다. 서대문구 연희동. 그녀가 사는 곳이었다. 동교동 삼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더 성숙해져서 더욱 매력적이었다.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짧은 만남이었다. 서로의 현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저씨, 남편이랑 헤어지고 아저씨랑 사는 거 어때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제안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리 그녀를 사랑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아요. 그녀는 쓸쓸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차를 타고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6개월이 흘렀다. 매일매일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 혹시나 해서 대문 앞을 바라보는 오후들.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차마 누르지 못하는 전화기. 그녀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 짧은 만남에서 본 그녀의 눈빛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테니까. 한 번만 더 그녀를 품에 안고 싶다. 전화를 걸어볼까? 아니면 다시 서울로 가볼까? 54세 시골 이장의 가슴에는 여전히 20대 청년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